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체내 호르몬의 분비 체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갑상선 환자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임신일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임신이 조금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갑상선 질환은 여성의 임신, 또 출산, 또 태아의 성장에 모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월경이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갑상선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또 부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갑상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생각한다면 부작용이 적고 치료율이 높은 양한방 협진 치료가 좋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갑상선 질환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게 이런 부분은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하수체와 갑상선을 축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또 우리의 여성 호르몬과 같은 다른 호르몬들과 연동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체내 호르몬의 분비 체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생리 주기도 불안정해지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생리양이 적어지면서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오히려 생리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성욕 감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고 나서 갑상선 질환이 다 나은 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임신에 성공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겨서 임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불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져서 배란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배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임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체중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가 진행된다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모두 가능해지겠죠. 갑상선 호르몬을 비롯한 여성 호르몬들이 균형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주고요. 또 자궁도 함께 치료하게 되면 갑상선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고 또 자궁의 건강 상태도 회복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임신에 지장이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숙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 분비 이상이 태아의 건강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설사 임신을 한다 해도 미숙아와 기형아의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 변화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과용량 혹은 저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게 되죠. 이러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되도록이면 안전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 갑상선염은 출산 후에 생기는 갑상선염인데요. 산 후에 2, 3개월경에 갑상선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출산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연유산 혹은 인공유산 후에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는 임신이나 출산의 영향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괴롭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나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가 되죠. 또 특히 일부 환자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영구히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산후갑상선염은 출산한 산모의 약 5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거든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기가득 한방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살피는 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예진서를 작성을 해서 현재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살피는데요. 그리고 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장기의 이상과 자궁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몸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임신이 되기에 적합한지를 세밀하게 살피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1단계는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의 정상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후에 2단계로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치료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몸을 전반적으로 살피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간과 신장의 상태, 여성의 경우에는 간과 자궁의 상태를 살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맥 후에 우리가 임신에 도움이 되는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되도록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임신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한방을 기본으로 한 자연주의 치료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갑상선 탕입니다. 이것은 갑상선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생기 가득의 갑상선 치료 한약은 18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이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질환별로 맞춤 제조를 하고 있고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한약재만을 이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환인데요. 갑상선 환은 면역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환약입니다. 100가지 이상의 청정 한약재를 100일 이상 고아서 만들었습니다. 약재가 호르몬과 같이 충분히 입자화된 상태에서 조제가 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약 형태로 제조되어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 미네랄 요법인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의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셀레늄과 아연이 우리 몸의 갑상선과 연관이 큽니다. 바꿔서 말하면 셀레늄과 아연의 균형이 갑상선의 치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밖에도 갑상선 질환에 관련된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뭉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거나 또 뜸 치료를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과 임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이상 갑상선과 임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